재직 의무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위치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 퇴근하고 학교를 가야 된다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회사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뭐 학교 시간표를 조율한다든지 이게 매 학기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기마다 제가 수학 신청이 원활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매번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직 증빙은 매 학기마다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완료하고 나서 재직 증명서를 내라고 알람을 줍니다. 그때 학부 사무실에 가서 재직 증명서랑 건강보험 증명서를 내서 재직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가 재직 의무가 있는 만큼 양날의 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는 재직 의무가 없어서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라던가 이럴 때 회사를 안 다니는 학우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근데 지식경영학부는 모든 학우들이 똑같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과 비교를 할 때는 좀 더 난 이 회사가 너무 좋다, 회사를 절대 못 그만둔다 이럴 때는 똑같은 재직 의무가 있는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오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학할 때 그 당시에만 이제 비슷한 서류를 내고 그 뒤로는 이제 재직 의무가 없어서 거의 한 30% 정도 학우님들이 입학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두게 되면 사실 메리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재직자 전형으로 들어왔지만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퇴사를 해서 학교 생활에 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냥 일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낮 시간에 짜여져 있는 교양 과목도 충분히 저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교내 장학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장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성적 장학금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국가 장학금과 연계가 잘 된다면 저는 일단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걸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매번 하지는 않는데 10%에서 15%는 그냥 퇴사하고 그냥 학교에 이제 올인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좀 목표가 좀 뚜렷하게 나는 퇴사하고 졸업한 다음에 더 좋은 환경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겠다 약간 이런 목표나 아니면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진로를 잡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양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퇴사하시고 나서 학교 생활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부 활동에만 전념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는 다중전공으로 타학과 수업도 저희 같이 전공으로 졸업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경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따로 자신의 커리어가 될 수 있는 학부 전공 수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이직의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재직자 특별 전형의 전공뿐만 아니라 일반 주간 교양, 주간 전공 수업들의 전공 과목도 졸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렇게 퇴직을 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직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는 분들만 퇴직을 하시고 학교 생활에 전념하시는 걸 봤었고요. 회사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라던가 자기 본인의 커리어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해서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걸로 보고 있지만 저희 학교 내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지 않고 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더 학교 생활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경희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는 거는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적이나 이런 조건이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합격을 해야 복수 전공이나 다중 전공으로 인정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 졸업 형태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뭐 논문 제한이 있으면 논문을 다 해야 되고 학점 제한이 있으면 학점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조건은 동일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의 주요 학과들이 있잖아요. 뭐 경영이라든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요 이제 탑5에 들어가는 학과들은 대부분 이제 4점 이상은 기본으로 저희가 학점을 받아야 되고 4.34 학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학우도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또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이 다른 뭐 철학이라든지 도리학과, 체육학과 인 경우에는 3점 이하 학점을 받아도 다중 전공이 붙는 사례도 봤었고요. 본인이 어떤 전공을 이수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학점 편차는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전공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커트라인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필기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 학점에 따라서 먼저 서류 검사를 보고 나서 그 학과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면접 시험을 봅니다.
호텔 관광대학교이다 보니까 여성 남성 비율이 거의 8대2에서 7대3 남자가 적은 그런 편에 있고요. 사실 저도 약간 인생이 여초 집단에서 많이 살아왔었어가지고 이게 사실 메리트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편한 건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게 사실 편하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조금 적은 편이니까 기가 약간 그게 조금 고충인 것 같습니다. 학점도 사실 이런 성적 같은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그 여성 학우님들이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더 깐깐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앙대학교 지식경학부는 남자 3, 여자 7대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여성학우가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식경영이 회계나 뭐 마케팅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무 쪽 종사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율이 여성학우가 좀 더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남성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뭐 시험이라든지 뭐 같이 어울린다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진짜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학우 분들한테는 조금 더 핑크빛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산업융합 학부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학우분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한 7대 3에서 8대 8대 2 점점 네, 많아지고 그 정도 있죠. 비율로 여자 학우분들이 더 많고, 근데 사실 성적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남녀를 떠나서 사실 알아서 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성적 차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더 이제 시험을 잘 보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행사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도 여성분들이 뭐 참여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뭐 좋은 활동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남녀 가리지 않고 또 잘 참여해 주시고, 사실 제가 뭐 여자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낀 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꼼꼼하거나 섬세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극도 많이 받고 일단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형들이 말해줄 게 뭐 특성화 재직 전형이니까요. 남자로서 저희가 재직해서 대학에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불편하고 해서 피해를 봤었던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남초 생활을 했었던 분들이라면은 다른 생활이나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 배우고 뭐 얻어가는 것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랑 너무 다른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돼? 네네 저